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평화나무 이사장이십니다. 김용민 PD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넥타이가 아니라 나비 넥타이인가요, 그거는? 예, 집에다 두고 갔습니다. 너무 귀여운데요. 판매용이 제 아들이 유치원 때 쓴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제 목이 조입니다. 예. 네, 너무 예쁩니다. 그런데 네. 예. 예하문 선교회 대표이시죠. 우리 김디모데 목사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제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왜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화장이 불편하다는 댓글이 막 올라오고 있어서 네, 화장을 좀 잘하고 와라. 오늘까지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예, 예. 최대한 목선이 안 보이게, 목이 안 보이게 옷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너무 자신감이 넘치셨어요. 그동안. 교만하기 이럴 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나름 되게 열심히 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나름 예. 열심히 한 건데. 네. 내가 화장을 왜 하랴? 뭐 이러면서. 예. 아니 저 완전 풀 메이크업.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풀 메이크업인데 예. 다만 이제 얼굴만 칠하고 목을 안 칠했더니 예, 예. 바로 그렇군요. 항의가 제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검하다 보니까 예. 너무 그렇죠. 또 이 예, 백이 예. 또 블랙이에요. 예. 검다 보니까만 들어와가지고 귀에 하도 깜짝 놀리셔가지고 네 정말 오늘만 사시려고 그러는데 뒤가 까매서였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별명이 빨갱이가 아니라 흑갱이라. 권지현 센터장님은 이 구역에서 예. 도레미파미 미를 치신 분이에요. 아 네 그 댓글 중에 사악한 X라고 올리신 분이 있던데 네. 네 저는 왜 말씀드리지만 저 사악하진 않습니다. 네. 그냥 이 구역의 미친년일 뿐입니다. 예, 그래요. 미를 네. 잘 치세요. 예. 미를. 네 그렇죠. 미를. 네 저는 미만 쳐요. 네. 그나저나 저희 평화나무가 네. 사람 모임 평화나무가 명예 이사장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모시고 아니 저도 모르는 일이 벌어졌나 했는데 네. 네. 아니 하도 우리 빤스 목사가 이 평화나무 배후에 박원순 시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안 되겠다 이참에 모셔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안 되더라고. 공직자는 또 이렇게 민간 기관에 직함을 가질 수가 없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저 빤스 목사께서 뭘 잘못 알고 계시는데 배우가 없습니다 여기는. 배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하고 평화나무는 평화나무가 소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그 사단법인 소재지의 특별시 시장이고요. 또 저희 그 주무관청의 장이고, 또 저희 개설 예배 때 1년 됐습니다. 3월 10일로 1년 전에 이렇게 영상으로 짧게 축하 인사를 보내주신 정도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평화나무의 배우다라고 말한다는 건 이건 좀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교정시설에 들어가 계셨는데 좀 더 화끈한 교정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서. 아니 뭐 북한 통전부라고 할 때도 있었는데 그 그래요? 정도는 좀 양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또 확실하게 또 교정을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조만간 또 어떤 조치를 좀 취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네. 좀 깨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양파 같은 신천지 누구와 유착했나 한번 잡아봤습니다. 요즘에 정말 신천지 이슈가 눈 뜨고 나면 나오고 그 새로운 뉴스가 계속 올라와요. 네, 그 중에서도 노컷 뉴스가 단독 보도했던데요. 권영진 대구시장 신천지 위장단체와 잦은 접촉 상황이라는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이 보도 잠깐 보고 오시죠.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단 신천지의 위장 봉사단체로 보이는 한국나눔플러스가 지속적으로 접촉해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취재 결과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 단체가 시에 정식 등록되기 전인 2016년 8월 25일 발대식에 축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나눔플러스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대표로 있는 HWPL 관계자들과 찍은 사진도 소개했습니다. 취재진은 신천지 위장단체와의 유착 의혹에 관한 권영진 시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시장실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네, 이 보도를 한 기자가 송주열 기자입니다. 네. 송주열 기자는 뭐 신천지를 파고들었던 신천지 전문 기자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 저랑도 친분이 좀 있는데 네.
독종이죠. 아, 그래요. 네, 본인은 저를 두고 자꾸 너 독종이라며 저 이러고 다니지만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네. 정주열이 독종이죠. 네. 네. 예. 이거 보도 좀 어떻게 보셨어요? 보통 그 일반적인 그 구청장이나 네. 지자체 단체장들이 어느 행사를 가는데 보좌관들이나 그 참모들이 그 행사의 성격과 내용과 어디 주체고 어떻게 이게 돌아가는지 사전에 일체 모니터링도 안 하고 네. 시장을 그 행사에 참석시킬 수 있도록 한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게다가 광역시장이에요. 광역시장. 그렇죠. 옛날에 직할시였던 네. 광역시장입니다. 예. 광역시장이 움직이는데 예. 여기가 어떤 단체인지도 모르고 갔다? 천만의 말씀이지. 그건 게다가 진짜 이 신천지는 그 선수끼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뻥을 쳐요. 어떻게? 이 신천지는 그 하루 이틀 된 단체도 아니고요. 네. 되게 그 유서가 기본 35년 이상의 거의 40년 가까이 네. 된 단체고 84 단순한 년. 예, 네. 단순한 이단이 아니라 반사회적인 사이비 집단입니다. 근데 여기를 광역시장이 모르고 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몰랐으면은 몰랐다는 것도 저는 좀 문제는 있어 보여요. 왜냐면 한국나눔 플러스라는 단체가 신생 단체인데 굉장히 단기간에 성장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권영진 대구시장과 어떻게 보면 그 단체 대표와 계속해서 그 친분을 과시하는 그 영상이나 사진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본인이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정치 활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 사실 이 부분이지 않겠어요? 그 PD 수첩이 또 지난 주간에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순식간에 수천 명을 모아올 수 있는 조직은 신천지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신천지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호감은 아니더라도 반감을 갖기 부담스러운 존재 역시 신천지인 겁니다. 조직력 뭐 이런 조직력. 거. 그 정치인이 수천 명을 순식간에 정치인이 뭔가를 하고 싶은데 수천 명의 사람이 어디서 동원된다? 그 동원할 수 있는 사람한테 정말 하나님 소리도 할 수 있을 상황이에요. 정치인들. 지난번에 변상욱 대기자님 나오셔서 그런 얘기 하셨죠. 5천 네. 명 오분이면 된다고. 예. 네. 야, 그러니까 어떻게 라면 보면은, 끓이는 시간하고 같아요. 라면 끓이는 시간하고. 그러네요. 어디서 5분 대기조 아닙니까? 네. 5분 대기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렇게 이제 군중을 선동하고 모을 수 있는 그 정강훈 판사한테 그렇게 줄을 섰던 게 아닌가 그렇지. 싶습니다. 이제 신천지보다는 훨씬 좀 위험 부담이 덜했지. 예. 왜냐면 그래도 그 뭐 신천지 같은 이단은 아니니까. 예. 그래서 개신교 지도자로서 이제 정광훈 씨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한기총이라는 브랜드가 있었죠. 그런데 사실 이제 정광훈 씨 같은 경우도 계속 그런 식으로 갔다면 그리고 처음에 음성화로 시작해서 더 그렇게 갔다면 솔직히 신천지보다 더한 어떤 교주가 되지 않으리라고 아니 본인이 뭐 성령의 네. 본체라고 하질 않나? 또 무슨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혼난다 이런 말을 하질 않나? 뭐 종교를 이용해서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운 거는 저는 뭐 50부 100부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저는 이걸 보게 되면은 권영진 시장 이 의혹이 뭐 양파 껍질 같이 벗겨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전 SNS에서 뭐까지 돌고 있냐면은 네. 그것까지 돌고 있습니다. 그거 이거 저 삐 처리해 주세요. 네. 권영진 시장 신천지. 아. 네. 신천지다. 네, 이런 설까지 돌고 있습니다. 확인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삐 처리했는데 네. 이것도 규명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냥 그 요즘에 권영진 시장 이름 이렇게 치면은 연관 검색어에 뭐 이렇게 나오기도 신천지가 하고 계속 네. 뜨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거기다 또 대구시에 여기도 한마음 아파트의 경우 입주시에 종교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네. 당신 어느 종교가 뭐냐라고 요 현대 종교에서 아마 기사를 낸 것 같은데 뭐 이랬다는 사실이 알려진 데다가 확진자 다수가 그 31번 확진자와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거기 한 140명 정도 입주하는데 네. 90명 넘는 사람이 신천지였고 그중에 50명 못 되는 사람이 확진자로 나왔고 거기가 그 민간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뭐 예. 그 시형 아파트라고 네. 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시공무원이 거기 담당자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 3분의 2가 신천지 교도일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이제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 입주 기간이 최장 4년인데 네. 뭐 누군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거기서 전도한 거 아니겠는가? 아니 전도해도 3분의 1을 전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 입주할 때 뭐 절차 같은 게 있지 않나요? 그런 아파트. 그럼요, 당연히 대구에서 이 임금 근로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이 주 대상인데 그런데 들어올 때 종교가 뭐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이상한 부분이에요. 예. 왜 종교가 왜 중요하죠? 그리고 네.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름아름 뭐 자리가 비면은 또 연락을 해가지고 원하는 사람을 넣어주는 그런 뭐 부당한 그런 공생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거는 검찰이 수사할 일인데 우리 장모님 같은 종교인가 봐요. 아, 신천지가. 예. 왜 이렇게 수사를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런 아파트가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또 한 곳이 춘천 원주에도 있다는 얘기를 네. 들었어요. 예. 뭐 저도 제 지인들로부터 뭐 내가 아는 이런 아파트가 사실 여기랑 비슷한 아파트야라고 얘기해 주는 것들을 듣거든요. 이게 한 곳은 아닐 텐데 네. 좀 한 번 더 좀 기자들이 좀 취재력을 발휘해서 좀 파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고 네. 그 신천지가 또 위장 봉사 단체만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네. 위장 회사도 많이 네. 만듭니다. 그러니까요. 예, 기독신문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네. 신천지 위장 회사가 대략 한 10여 개 정도라고 하는데 세미나, 전시회 등 위장 행사에 한 번에 수백 명을 이렇게 포섭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믿을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니까 좀 더 예. 포섭이 쉬운 거겠죠. 당연히 네. 신천지 이름을 내걸면은 사람들이 이단 사입이라는 그 경각심이 있기 때문에 네. 오질 않으니까 이제 위장 행사나 회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데요. 그 위장 행사를 보면 그 특징이 입장하는 순간부터 이렇게 네. 교제를 나누고 예, 포교가 시작되는데요. 항상 그 행사 말미에 네. 경품 추첨이나 이 교육 지원을 빌미로 해서 참석자들의 이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방식인데요. 그 우리도 저 길가에 가다가 이렇게 어떤 행사 같은 건 팜플렛 나눠주고 네. 개인정보 신상 이렇게 얻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위장회사는 위장교회보다 그래서 더 포교 대상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게 그 단순히 종교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포교 확률, 성공률이 또 높다고 합니다. 예. 그래요. 전 진짜 농담 아니고 네. 태어나서 지금까지 무슨 뭐 체육 대회나 뭐 야유회 이런 데 가면은 경품 행사 하잖아요. 네. 마지막에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또 이제 신천지의 포교 방법을 보니까 네. 그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또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 다 파악하고 맞춤형으로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 그런 정성은 한국교회 기성교회보다 훨씬 나아요. 네. 제가 만약에 신천지 행사에 갔다면 아마 신천지는 경품 당첨으로 뷔페 이용권. 예, 그럴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1등으로, 예, 1등으로 그렇게 네. 당첨을 시켜가지고 포섭 파류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롯데 뷔페 평생 무료 예.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경품 당첨 좀 되세요? 저는 잘 돼요. 그래요? 네. 이제 초등학교 때 문지영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같은 초등학교, 같은 교회, 주일학교였는데, 얘는 가는 곳마다 다 당첨이 되는 거야. 어? 그래서 걔가 너무 미웠어요. 이유도 없이 미웠어요. 아직도 이름을 잊지 못해. 예. 아니 저는 그냥 짜장면 먹은 그 중국집에서 예. 명함을 넣는데 예. 뭐 코스 요리 당첨된 적도 있고 족발집에서도 당첨된 적이 있고요. 네. 친구들 돌잔치 같은 데 가서 그래요? 뭐 이렇게 당기 놓으면 제가 아니 당첨된 적. 친구들 돌잔치라니요. 네. 친구들이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뭐 첫째, 둘째 뭐 이렇게 그렇게 네, 아이들. 알겠습니다. 네. 예. 아, 네, 제가 또 어린 기자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살짝 예. 오버했습니다. 예,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뭐 지금에 와서는 이제 정치인들이 뭔가 신천지에 대해서 뭔가 거리를 이제 두죠. 강력한 뭔가 제스처를 취하는 느낌으로 지금 다 대응을 하고 있지만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던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음. 네. 저는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좀 감시의 눈을 조금 더 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침 저희가 녹화하는 날 아침에 네. 그 신천지 탈퇴자가 한나라당의 이만희 교주의 지령으로 5만 명이 입당했다. 네.
과거에도 증언을 나오긴 하는? 했었죠. 네. 네. 5만 명이면 이건 얘기가 다르거든요. 아니 신천지 그때가 그때 10,000명이라 그랬었나? 뭐 14만도 안 되던 때였는데 네. 5만이 한나라당에 입당했다면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와, 근데 그런 정도였다면은 이제 진짜 5만 정도가 입당을 했다면은 이제 신천지는 한나라당에서 주류 정당이에요. 제 그 지인분들 중에 네. 이제 그 무대 행사나 조명 네. 이제 이런 하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참 과간이었습니다. 이 신천지나 이런 쪽에서 이제 행사를 하면 화환을 보내잖아요. 네. 근데 유독 그 대구 경북 지역에 거기 특히 대구 지역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뛰러 가서 무대 설치나 이런 걸 해서 거기서 축하 화환을 온 걸 보면은 희한하게 예, 물론 대구 지역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거의 신천지 행사는 희한하게 유독 그 지금의 이제 미래통합당 화환들만 즐비했다. 예, 그러면서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신천지 또 이런 정치권과 신천지 유착 관계까지 밝혀내는 또 계기가 되고 이래저래 사실 굉장히 시끄러운데 종교 집회를 제한하라고 한 것을 두고 또 종교 탄압이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어떤 목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한 목사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사람처럼 세상 탐욕, 권력, 배부름에 깊이 취하다 보니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렇다면 이걸 귀담아 들어야 될 분들이 따로 있지 않을까 그렇지. 싶기도 했어요. 목사님도 보이네요. 심리 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 성도들 같은 경우는 한 주, 2주 이제 교회를 안 나오다 보면은 안 나가도 괜찮네.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어도 괜찮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제 교회 내부에서 어떤 모임이 좀 적어지고 줄어들고 막 이러다 보면 좀 본인들이 어떤 교회를 통해서 좀 세를 결집시키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혹은 성도가 줄어들 수도 있겠다. 이 걱정을 좀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어떻게 좀 벙커원교회 운영하신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아, 일단은 어떻게 될까 그 궁금증은 있는데 교인들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염려는 사실 안 해요. 예. 워낙 우리 교회는 이제 오셨다 가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뭐 그런 좀 둔감한 면도 있지만은 저는 꼭 그렇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사실 좀 안 보이는 교인들 예? 너무 보고 싶은데 아니 그분들도 안 그러겠어요? 다른 교우들이 보고 싶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런 걱정은 굉장히 세상적인 걱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울러 그런 교회가 발생했다면 우리 교회 건강성에 대해서 또 고민하도록 하나님이 뭔가 화두를 던져주신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로 참 목사님들께서 믿음이 죄송합니다. 예. 적다. 믿음이 많이 없다. 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네. 목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이 코로나19가 지나가면은 예. 이제 다시 모이게 된단 말이죠. 예. 교인 수가 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교인 수가 줄건 뭐 안 줄건 그거 자체가 솔직히 중요하다고 보진 않고요. 그 오프라인에서 모이는 그 목적 자체가 이 목사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서로 압니다. 이 사자와 진짜 쟤 진짜 목회하는 애구나. 쟤 좀 이게 권력지향적이고 돈 벌려고 하는 거구나. 이게 서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교회 공동체를 성전이라는 식으로 이 드립을 치면서 교회 중심적으로 이렇게 집결을 해가지고 헌금 뽑아먹는 사악한 목사들은 이게 진짜 발을 동동 구를 일이죠. 그동안 교회에 나와서 주일 성수해야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식으로만 집중적으로 가르쳐 놨는데 이게 전염병이 안 모이라고 하면은 욕 먹고 모이면은 병 걸렸다 확진자라도 나오거나 또 신천지가 와서 이렇게 퍼뜨리면은 또 비난을 받으니까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온라인 예배로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또 온라인 예배 특성상 교회에 어르신들이 많을수록 이 또 금융 관련해서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수록 헌금이 또 줄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꾼들한테는 이 시국이 상당한 위기겠죠. 그런데 평소에 이 교회론에 있어서 그 교회를 성전으로 설명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너와 나, 이 무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분들한테는 그분들의 고심과 고민은
이 평소 때 교회에 와서 그래도 말동무도 없고 그리고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교회에 와서 조금 이렇게 마음의 위안을 삼고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끈끈한 가족애를 나눴던 네. 그런 사람들이 케어가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이분들의 고심이시고요. 이걸로 인해서 교회 자체가 뭐 성도가 늘고 줄고 뭐 예배 형태가 뭐 달라지고 교회 회의주의적이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상 가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아니, 뭐 그리고 이거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 몇 달 안 나왔다고 안 나와버리면은 그게 무슨 뭐 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인들도 만약에 교회가 네. 사실 예배만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교제도 하고 이제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교인들도 그 공동체가 너무나도 그립다면 지금 서로 교회로 그리워하죠. 달려갈 나를 그리워하고 있겠죠. 네, 그동안에 어떻게 목회를 하셨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개인적으로 좀 될 수도 있겠다. 이게 이제 네. 불안하니까 자꾸 모여야 된다. 그 위험천만한 모여야 한다. 이 논리를 펴고 있는 건데요. 네. 저희 평화나무가 이제 소명을 냈습니다만은 이런 거예요. 그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모이는 예배 이거를 이 공공기관의 명령으로서 네. 금지시키는 그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고 있는데 이거를 갖고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고가 났어요. 다리가 무너졌어. 근데 차가 와가지고 못 가신다고 돌아가라고 막 뭐라고 해 운전자가 네가 뭔데 너 어디 소속이야? 그러더니 직진을 하려고 그래요. 어떡합니까? 못 가게 막아야지. 공권력을 그거를 막아야죠. 금지시킨다고 해서 예.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당신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 그 사실 종교 집회를 금지한다는 것도 이 종교인들 또 종교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아니에요. 공공적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직진하려고 그럴 때 길 막아버리고 안 가면 처벌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를 생각해봐야지. 아니 이런 거 아닙니까? 계속 직진하겠다는 사람, 내가 직진하더라도 마치 그 홍해 바다처럼 홍해가 갈라지듯이 물길이 갈라지고 내 차는 안전하게 지나가게 해주실 거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논리하고 뭐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도 있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 코로나에 네. 대한 이해가 좀 목사님들이 약간 좀 없으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다들 이 주장하시는 게 뭐냐면 마스크 쓰고 손 소독 들어올 때 나갈 때 하고 간격을 두고 앉으면은 전염이 안 된다. 그러나 그거는 차선일 뿐이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예배 집회를 강행했다가 그 교회에서 확진자라도 나오거나 혹은 교회가 규모가 크면 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잠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만약에 또 교회에서 확진자라도 나오면 지역사회의 비난은 엄청나고요. 그렇죠. 또 그로 인해서 본인만 피해보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도 이렇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실제로 거기 때문에. 그 예, 예. 교회에 신천지로 추정이 되는 외부인이 들어온 교회가 있었다고 해요. 꽤 근데 있습니다. 근데 그 예. 교회 같은 경우 그래서 그 사람에게 외부인은 지금 같이 예배를 못 드린다라고 했더니 바닥에 주저앉아서 난동을 부렸고 경찰이 출동해서야 이제 그 사람이 떠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 후에야 부랴부랴 온라인 예배를 대체한 교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교계나 교회 내부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무슨 모이느니 안 모이느니 이런 그 교회론적인 입장에서 예배에 대한 행의 제의적 그 방법론에 있어서 개신교 내부에서 이런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은 건강하고 좀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뭐냐면요. 네. 거기에 너무 매몰돼 있다 보니까 네. 지금 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그 온 국가가 국민적으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데 네. 외부의 사회에서 봤을 때는 저 교회가 좀 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네들끼리 예배를 모여서 드리느냐 온라인으로 드리느냐 헌금을 어떻게 걷느냐 그러니까요. 이러한 모습을 봄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에 더 실망하고 회의적으로 멋이 중한디 예.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그렇게 같고 빠지고 있다는 네, 거죠. 근데 정말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런 상황에서 정말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는 교회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벙커원교회 같은 경우도 대구 다녀오셨어요, 교인분들이. 이미 충분히 홍보를 했기 때문에 아, 넘어가시죠. 네.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왜 외국인 노동자 시설이었던 거예요? 다른 시설도 많은데. 아니 근데 사실은 저희 그 대구가 우리가 온 국민이 사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근데 이 방역 대상에서 또 더 취약한 분들은 누굴까 아. 생각을 해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아. 특히 이주 노동자들이란 말이죠. 네. 근데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건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손청결제를 이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그 우리 이주민 선교센터 목사님께서 쌀도 필요하다. 아니 요즘도 쌀을 구호품으로 바라시는 데가 있었나? 그 얘기 너무 가슴이 먹먹해졌고 쌀을 가지고 갔고요. 그래서 또 저희가 또 쌀을 또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나온 거구나. 이번 기회에 관심을 이렇게 주시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하다. 네. 그동안 얼마나 관심을 우리가 안 기울였었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이제 외국인 네. 노동자분들은 네. 한국에 와서 돈을 벌어서 또 본국 가족에게 송금하는 경우가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또 본국에 계신 가족들은 지금 한국이 그 코로나19가 상당하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너무나 걱정되겠어요.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을 먼저 생각하게 됐는데 그분들이 또 이 본국으로 돈을 많이 보내면서 이게 본인들이 이제 여기서 먹고 살 대책들은 잘 세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쌀이 필요로 하셨으니까 네. 말이죠. 예. 사실 선행을 홍보하고 싶었던 마음은 없었고 이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어디 그 이하운 선교회 같은 경우도 모금 이번에 좀 많이 됐나요? 아, 예. 네. 근데 저희- 어떤 뭐 특별한 또 지원을 예. 하셨어요? 네. 저희 야운 선교회에서는 이번에 그 대구 지원을 좀 네.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획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그 대구 지역 이전에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확진된 확진자들이 있는 그 병원 의료진 분들하고 그리고 그 의료진 분들뿐만이 아니라 제일 거기서 고생하시는 직원들이 네. 그 보안 요원들이십니다. 네. 외부의 출입자를 네. 이렇게 관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 의료진 분들과 그리고 그 병원 직원분들한테 좀 지역 교회들이 좀 응원 메시지도 보내고 야근과 휴일 없이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간식거리를 네. 보내드리는 그런 응원 이벤트도 이렇게 확산시켜서 저희 선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도 할 수 있다. 네. 이 교회들이 좀 지역 교회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는 병원들한테 의료진들과 직원분들의 좀 응원 메시지도 보내고 이렇게 동참을 해달라. 대구 네. 지역 그래서- 교회 그 예. 임대료 보내는 분들 그것도 월세 있었죠. 지원도 하셨죠? 예. 그래서 네. 그거는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대구 지역을 위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 호주에 있는 네. 한인 교회에서 대구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이 월세 때문에 조그만 미자립 교회들은 이제 월세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래서 월세 좀 지원금을 보내주고 싶다. 그래서 호주 한인 교회 분들이 대구 지역에 있는 미자립 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 월세 지원금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저희가 이제 중간에 전달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감사한 거는 전라도 광주에 네. 있는 교회가 대구 지역에 교회들에게도 광주가 또 대구에 예, 의미 있네요. 월세를 또 지원해 주시겠다고 아이고, 금액을 또 참.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 받으시는 그 대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께서도 저희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니까 아니 전라도 광주에서 대구 교회를 이렇게 지원해 주느냐 그래서 되게 감동 받아 하셨고요. 네.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너무나 감사했던 거는 중국에 있는 한인 교회가 아니라 네. 중국에 있는 중국인들 교회. 그러니까 삼자교회 중국인분들로. 말고 예. 네, 가정교회. 맞습니다. 그 교회 분들이 대구 지역을 위해서 써달라고 마스크 5천 개를 또 아이고 보내주셨습니다. 참 따뜻하네요. 훌륭합니다. 네. 예. 그런데 또 이 대구 현지에 있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지원과 이런 후원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답니다. 그래서 언론에 많이 자주 노출이 되고 사람들한테 잘 알려진 기관들은 이 후원이 몰리고요. 그럴 수 있죠. 예, 왜냐면 코로나 확진자가 그 입원해 있는 병원이 네. 그 동안병원이나 대구 보건소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각지대에 놓인 그리고 보육원이라든지 아니면 독거노인 단체라든지 네. 이제 그런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저희가 하는 이런 거를 단순히 야운이 한다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합니다. 그러니 동참해 주십시오. 했을 때 정말 많은 교회들과 개인분들이 동참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이렇게 좀 연결을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런 게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국교회의 어떤 개혁을 많이 부르짖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전히 그래도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일들이 저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위로가 또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코로나19도 하루빨리 그치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1부 여기서 마치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